나는 예술가다.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 이 형광등의 색깔 노란색인가 푸른색인가? 나는 아티스트다. 자, 오늘 할 강의는 책 강의인데요. 제 식대로 쉽게 야매처럼 풀어서 할 거니까 그냥 적당히 재밌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어떻게 쓰나요? 어떤 식으로 조색하나요? 질문이 있을 때마다 책은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맨날 이런 느낌으로 대답했거든요. 정답이 없으니까. 차라리 드로잉 같은 거는 정답 비스무리한 게 있긴 하잖아? 인체를 잘 그린다라던가 선풍기를 제대로 그리고 싶다라던가. 근데 이제 색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밖에 안 나오는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전적 정의부터 들어가야겠죠.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자산은 사물의 밝고 어둠이나 빨강, 파랑, 노랑 따위의 물리적 현상이다. 우리가 색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사과가 빨개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빛이 있고 이 빛이 사과를 내리쬐고 이 사과의 이 표면을 이루고 있는 색상이 빨간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인식한다. 이래서 우리가 색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빨간색인지 몰라. 빨간색을 반사하는 물체인 거야. 가산혼합이라던가 감산혼합이라던가 색상환이라던가 대비의 종류라던가 원추세포라던가 가시광선이라던가 이걸 딱 배우면은 우와 우리는 벌써 색 다 쓸 수 있겠죠. 자, 하나하나 해볼까요? 라고 하고 싶지만 안 할 겁니다. 왜냐? 이런 과학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전부 다 따진다고 우리가 과연 색깔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림이라는 건 결국 많이 그려야 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만큼 많이 사용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관찰해야 느는 영역이기 때문에 엄청 매몰돼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적당히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은 색을 잘 쓰는 법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와, 너무 쉽겠죠? 벌써 어렵네. 색을 잘 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색이 아닌 색상의 조화를 사용한다. 조명, 환경, 시간대, 분위기 등을 색으로 인상 깊게 표현하는 것. 색에다가 의도를 넣어서 관찰자들에게 그 느낌을 유도하는 거를 색을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제가 기다려줄게요. 캐릭터의 성격이 보인다. 그것도 이 3번이랑 같은 영역일 것 같습니다. 빨간색 캐릭터를 쓰면은 뭐 열정적이게 보인다던가 파란색 캐릭터를 사용하면은 차분해 보인다던가. 그래서 색상이 주는 느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이건 다 다를 거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런 노란색을 보면 어때요? 밝다, 따뜻하다, 귀엽다, 보들보들하다, 가볍고 부드러운 좀 그런 느낌을 주죠. 호감적인. 자, 이런 하늘색 보면은 하늘이다, 멀리 있을 것 같다, 청량하다, 차갑다. 근데 살짝 난색 계열로 가려고 하니까 완전 차가운 하늘색보다는 살짝 따뜻한 하늘색인 것 같아요.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하다. 이거는 더 센 파란색이네요. 아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차갑다라고 살짝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청색에 가까워지면서 이 청색만의 차가움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매력적인 색깔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보라색 보세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 보라색에서는 뭔가 향기가 나올 것도 같아요. 라일락이라던가 라벤더, 아름답다고도 느껴지는 색인 것 같아요. 색에 대한 느낌은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주관적인데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이제 알아야 이 색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다고 쳤을 때 사람들은 빨간색을 뜨겁다라고 느끼고 파란색은 차갑다라고 느껴요. 어느 정도 이 색상이 주는 느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공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자, 이 연두색, 이거 제가 좋아하던 연두색입니다. 풀도 연상이 되고 메론 속살 같아요. 메론의 겉색깔 말고 메론 속살에 조금 가까운 것 같고 라임도 연상이 되네요. 와사비 같아, 맵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주황색은 우리가 또 쉽게 볼 수 있는 색깔 같네요. 오렌지라던가 힘이 조금 더 생긴 느낌. 이렇게 색깔들마다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느낌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 이런 걸 기억해 줘야 돼요. 색이 가지고 있는 힘, 역할 이런 거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해 두는 게 그림을 이용할 때 좋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많이 써봐서 대중들이 대부분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그거를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다양한 느낌이 있으니까 분석해 보려고 해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다른 느낌의 색깔을 볼까요? 이거는 붉은 색깔들을 가져온 건데요. 자, 이런 핑크색을 보면은 귀엽다. 대부분 뭐 귀엽다라던가 벚꽃이라던가 좀 그런 거를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화장품, 블러셔 그런 거에서 많이 쓰이는 색깔이고, 자, 이거는 이제 좀 와인색이라고 부르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팥죽색이라고도 부르죠. 좀 무거워지고 탁해지고 갑자기 이렇게 확 어두워지고 무거운 느낌이 들죠. 이 빨간색은 또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빨간색인 것 같아요. 조금 순수한 빨간색, 원색이라고 느껴지는 사과라던가 뜨겁다라던가 열적 그런 쪽에 어울리는 색상이죠. 아, 그런 이거 내 하트 색깔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랑 같은 분홍색인데 살짝 달라요. 노란 계열이 섞인 핑크색이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색깔도 정말 귀여운 색깔이지만 이 색깔도 이 색깔 나름의 귀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살색에 가까워지고 있죠. 아, 이게 좀 더 코랄에 가깝군요. 같은 핑크색이어도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는 이게 더 한색이라고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같은 이런 빨간색 조들을 나열했음에도 또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거는 아까 이것보다 더 어두운 색깔이네요. 붉은색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색깔 좀 사람들이 아웃라인 같은 걸로 많이 쓰죠. 검은색은 한색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검정색을 칠해보면은 갑자기 얘가 좀 더 확 밝아 보이기도 하죠. 이제 이거는 좀 더 보라색에 가까운 핑크인데 더 채도를 낮춘 색깔이네요. 이거는 좀 립스틱으로도 많이 쓰이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붉은색도 다 느낌이 다르다. 하나하나 소중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색상이 주는 느낌만 기억해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릴 수 있겠군까지는 이제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은 다양한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은 대비가 주는 느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색상을 쓰지 않죠? 색깔 여러 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에다가 이런 노란색을 넣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깔 칠하니까 하이라이트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게 노란 색깔이니까 얘는 따뜻한 조명을 받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파란색 사과를 보니까는 이거는 하이라이트도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조명을 받고 있을 거야. 혹은 뭐 유리 사과라던가 플라스틱 사과 아닐까? 사과의 일반적인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보라색 포스터 컬러 연보라색으로 칠해버린 것 같은 사과네요. 빛 받는 부분은 연두색이에요. 어떤 빛을 받은 걸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색상을 이제 하이라이트에 찍어도 느낌이 또 있습니다. 연보라색과 연두색이 주는 조화가 또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자, 노란색과 주황색도 봅시다. 근데 이거 심지어 하이라이트가 더 어둡잖아.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어두워지는 좀 구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색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거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썩은 사과 같아요. 독이 들어있다거나 좀 죽음을 상징할 것만 같은 그런 사과네요. 이 밝은 부분으로 통해서 그래도 붉은 색깔이 도는 어두운 사과다라는 추측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여기는 하늘색 반사광을 넣었어요. 여기는 보라색 반사광을 이런 식으로, 여기 검은색 도트 반사광이라는 것도 제가 의미로 말한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또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대비가 생기면서 이런 다른 색깔이 추가됨으로써, 그래서 얘는 이게 더해지면서 완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도트 같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정답을 통해서 쓰는 색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을 그냥 턱턱턱 찍어버린 거란 말이죠. 이 대비로부터 오는 느낌이 또 있다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색 조화와 구성을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그릴 그림들은 이렇게 단 두 가지, 세 가지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선도 쓰고, 인물을 그린다면 인물의 홍조도 올릴 거고, 달빛을 그린다면 달밤의 별과 이 수면에 비치는 이 조명들과 바다의 푸른색과 어두운 밤하늘 색과 인물의 색과 자연의 색과 이 자연에서 올라오는 반사광과 투과광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색상들을 써야 되잖아요. 이제 점차 깊게 나아가는 거죠. 아니죠, 수직 상승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한 그림들을 관찰하는 게 좋고요. 나 이제 좀 잘하는데 하면 사진으로 가면 좋은 거죠. 이 명화 봤을 때 이런 녹색들, 올리브 그린에서 파란 색깔 섞인 초록으로 올라가니까는 확실하게 인물이 더 돋보이게 되네. 이렇게 여기 따뜻한 색조의 초록색을 쓰니까 빛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야. 이거 보면은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셔츠를 완전 푸른색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도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주변에 있는 색깔들이 잘
잡아주고 있고 여기가 푸른색으로 물듦으로써 하늘이 푸른색인가 봐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정보값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했지만 자 여기서 색깔만 뽑아볼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뽑아봅시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색상 값이 들어있지만요. YCG 빛받는 부분 이 색깔 그리고 따뜻한 부분이 올라오는 이 색깔 검은색 여기 검은색에 빛받는 부분 이 색깔 여기 꽃이 피었나봐요. 여기 하얀색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뭐 많은 색상들이 우리가 보는 그림들에 있다는 거 내가 관심이 가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그림을 보고 헐 색깔이 너무 예뻐 조명이 너무 아름다워 저장 그리고 다시는 안 쳐다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그림 쳐다보면서 색상 이렇게 찝어보고 아 여기는 왜 파란색일까? 왜 작가님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색깔을 썼을까? 왜 이런 터치를 썼을까? 막 이런 거를 다 뜯어봐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것도 보면은 어떤 숲 속에 있는 것 같아. 뽕뽕뽕뽕 구멍난 이런 잎사귀 구멍난 거 보니까 야외 숲 속에 있는 모자라고 하나?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하늘은 푸른색인가 봐요. 이렇게 그림자가 푸른색인 거 보면은.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녹색깔이 섞여 있죠. 나무 쪽에 가까울수록 나무 잎사귀에서 내려오는 투과강이라던가 반사강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녹색으로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그림자 그늘 안에서 흰색은 또 이런 색으로 칠해줬고요. 오 흰색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나와도 이런 오묘한 느낌이 나고 너무 좋네.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느껴나가야죠. 얼굴이 이렇게나 빨간색인데도 어색하지 않다니 어떻게 이런 마술이 이러면서 막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사진에서 정보를 찾아도 되죠. 나는 좀 더 사실적인 조명을 표현하고 싶어. 좀 더 풍부한 색감을 표현하고 싶어. 해가 뜨는 건지 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늘 색깔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난색이 되어잖아. 다 집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색감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지. 너무 아름다워. 이 색감 기억해서 나중에 꼭 써먹어야지. 진짜로 잘 알고 싶다면 모작하는 거가 정말 좋긴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냥 통째로 모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스포이드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습관과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한 이제 80% 90% 다 완성이 되어 갔을 때쯤에 레이어 하나 복사해가지고 이 원본 스포이드랑 한번 비교해봐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조금 안 맞는데 여기가 표현이 자꾸 안 돼 하고 스포이드 딱 찍어보면은 내가 얼마나 색을 오차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진짜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초보라면은 진짜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게 좋아요. 응용하는 것도 정말 나중에 필요하거든요. 색깔을 바꾼다던가 조명을 바꾼다던가 그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좀 공부하는 입장이라면은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나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햄버거를 먹으러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찍었냐면은 지금 반사율이 높은 좀 코팅되어 있는 나무 테이블이죠. 아유 색상이 너무 많아요. 하이라이트는 또 이런 색깔이고 여기 밖에서는 푸른 빛이 들어오고 이 푸른 빛에서도 색상값이 이렇게나 많고 이제 또 그림자 되니까 확 어두워지고 여기 반사광 잘 일어나서 완전 회색되고 너무 많죠 색깔이. 딱 이 철판을 보자마자 찍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색깔이 또 너무 많으니까. 색깔이 몇천 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여기 또 주황색이 돌고 있죠. 조명 색깔을 잘 받아서. 이게 또 엄청 하얀색도 있고. 우리가 보는 색상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더 보려고 해야 돼요. 내 색에 대한 능력이 늘려면은 더 깊게 봐야 돼요. 더 관찰해야 돼요. 아까 빨간색 같은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빨간색 보고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와 같은 완전 원색의 빨간색 같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코드 어디 몇 자리 빨간색이 태도를 죽여봤습니다. 아까 이거 빨간색 했던 사람이 이것도 보고 이것도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내가 색을 잘 쓰고 싶고 색에 대한 깊이가 늘고 싶다면은 이런 빨간색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빨간색이 주는 느낌, 이 빨간색이 주는 느낌, 이 빨간색이 주는 느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깊게 보고 더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거를 찍어온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보고 있는 것들이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림자 색깔도 전부 다 다르고 색상값도 바뀌고 얘가 코팅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색깔 영향 받는 느낌도 다 다르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경우의 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결국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림에 정답이 없듯이 색도 정답이 없고 그래서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른 색깔 잘하는 사람들도 뭐 엄청나게 뭐 기발하고 특별하고 이론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색깔을 기억하려고 하고 좋았던 것들, 인상 깊었던 것들 다 저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림 열심히 그리는 친구들은 밖에 나가면은 사진을 엄청 찍어요. 막 길 가다가 저거 좋다고 막 사진 찍고 자료로 좋겠다고 막 사진 찍고 그러거든요. 그냥 아예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관찰과 분석과 기억에 그냥 아예 그냥 인생이에요. 그게 습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습관화시키면 됩니다. 나는 예술가다.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 이 형광등의 색깔 노란색인가 푸른색인가? 이 푸른색으로 인해서 내 벽지는 어떻게 되어 있지? 어떤 그림자가 지고 있지? 하면서 계속 탐구해 나가고 기억하고 그러기만 해도 정말 많이 늡니다. 나는 아티스트다.